타코다컴 팟캐스트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올라오신 천하선님과 그리고 부산에서 올라오신 무아지경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2부까지 전형에 대한 이야기, 또 탁구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 또 여성 탁구인의 애환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요. 3부에서는 먼저 3부를 여는 질문으로 제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무아지경님이 불과 1년 반 만에 부산 3부까지 가셨는데 네. 어떤 요령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부산 3부였어요? 네. 네. 왜 그 질문 어떤 거죠? 아직 몸이 덜 풀렸습니다. 너무 쉽게 이기셨기 때문에 네.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같은 정형 만나면 셉니다. 글쎄요. 그냥 네. 일단 저는 레슨은 지금 받고 계세요? 지금 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쉬시고, 예. 받다 쉬다 그랬고 음. 또 그 코치님도 4번 정도 바꿨는 것 같아요. 여러 코치님을 네, 경험했고. 일부러 바꾼 건 아니고 예. 이제 처음에 이렇게 다니려고 했던 곳이 너무 멀어서 이제 옮겼다가 이제 한 코치님한테 이제 또 계속 꾸준히 받다가 근데 거기가 동호회 탁구장은 또 아니라 갖고 이제 또 동호회에서 조금 배우고 또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또 다시 옮기고 이제 약간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저는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머릿속에서 그냥 꿈을 꾸는 거죠. 마롱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치겠지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치는지 굉장히 상세히 봐요. 네, 발가락의 위치부터 시작해서 그것까지 보여요? 네, 그것까지 봐요. 그냥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무릎의 회전 양, 궤도, 골반이 어느 정도 틀리는가, 라켓 끝이 백스윙 때 어디까지 내려가 있고 어디를 보고 있고 그리고 끝났을 때까지 오는 스윙의 궤도와 이제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탁구가 확 차이 있으신 거네요. 그냥 탁구에 빠진 거죠. 저는 긴 서브는지 짧은 서브는지 그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커트 서비스 길게 넣는 것도 이제 말씀해 주신 거고. 일단 동영상을 많이 보신다. 네.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한다. 네, 그게 이제 좀 첫 번째인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연구를 좀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잘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는지와 또 내가 어떻게 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내가 이렇게 치더라도 이제 항상 그 조언을 해주는 것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으려고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내가 지금 치는 게 어떤가, 뭐 회전이 있는가, 뭐 두터운가, 얇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그게 조금 한 길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결국에는 일단 그 기술적인 면이 열정도 있으시지만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정리를 계속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서랍에 넣듯이 네. 이거는 A, 이건 B 서랍, 이건 C 서랍 이렇게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계신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반복 훈련을 하는 건데 그 연습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그 1년 반에 이 정도 들으신 거 보면 엄청나게 연습을 하신 건데 연습을 어떻게 시간을 내셨어요? 글쎄요. 일주일에 4번 정도는 꼭 쳤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4번 정도? 쳤고 한 번 가면은 10시까지 치시나요? 아니요. 10시까지 칠 때도 있는데 10시 간식 제 얘기는 근데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치면서 정말 좀 아쉬웠던 부분은 2시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연습은 다 못하는 것 같아요. 파트너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 이런 분은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좋으신 거예요. 머리도 좋고 운동신경도 좋고 또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래서 빨리 는 것 같아요. 인물도 훌륭하시고 아닙니다. 사실 저희 티바 리뷰어신데 티바의 얼굴을 담당하신 두 분 중에 한 분. 무아지경님은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얼굴, 티바의 얼굴. 그리고 김재빵님은 인정하지 않지만 본인이 내세우는 티바의 얼굴. 한 분이 더 생겼죠. 차장님이라고. 차장님. 그래요. 근데 부산말은 안 쓰시네요. 사투리는 원래 외국에 사셨어요 이분이 또. 네. 어쩌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사투리를 써요. 제주도 빼고. 무아지경님한테 물어볼 것이 있어요. 네. 그 원래 외국에 사셨죠? 캐나다에 사시다가 미국에 사시다가? 네,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나오고 하고 이제 대학교를
친구랑 일을 이제 직장 미국에서 생활을 미국에서 하다가 하고. 네, 한국 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유학을 가신 간- 거예요? 유학을 가신 거예요? 네, 영어 제가 때문에?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어서. 네. 어린 나이에인데. 네. 제가 그냥 다른 교육을 받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캐나다나 미국에서도 탁구를 치셨어요? 사실 미국에서 예. 한 조금 쳤었던 것 같아요. 좀 쳤는데 그 레슨 기량이 받기는 그렇게- 1년 반 했지만 그 전에는 조금 기본기는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레슨 그런 거 그런 거 없이 없이 그냥 예. 뭐 동네 탁구죠. 동네 그야말로 탁구로? 그냥 동네 어. 탁구로 예. 그냥 재밌게 치다가 이제 동네에서는 이기다 보니까 예. 알고 보니까 뭐 대회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어. 갖고 대회도 나가보자.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레이팅 예.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이렇게 수준이 나뉘긴 해요. 근데 낮은 실력자가 높은 실력에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핸디가 없고. 핸디 없고 네, 노핸디로. 핸디가 없고. 네. 그래서 저는 제일 낮은 걸로 나가는데 네. 졌죠. 할아버지한테. 아.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요. 미국의 탁구 문화는 어때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 탁구는 쳐본 적이 없거든요. 미국에 가보긴 했는데. 네. 일단 제가 많이는 안 쳐봤는데 예. 미국은 주로 이제 탁구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국처럼. 예. 근데 보통 하게 되면 이제 체육관 같은 곳을 이제 빌려서 하는 예. 곳이 많고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많죠. 네, 아시아 계열. 미국 사람들은 많이 안 치죠. 네, 네. 그렇게 많이 치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자유롭게 치고 예. 실력 때문에 이런 관계 형성에 있어서 예. 실력이 이렇게 많이 좌지우지 되진 않는 게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뭐 고수가 고수티를 낸다거나 네네. 뭐 하수가 고수한테 어려워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정말 남녀노소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근데 게 제가 듣기로는 저도 들은 얘기니까 궁금한 얘기인데 네. 궁금해서 뭘 여쭤보는 건데 미국에서는 탁구를 쳤는데 너무 잘 치면 돈을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맞는 얘기예요? 글쎄요, 저는 못 쳤기 때문에 돈을 줘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데 글쎄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고수하고 치고 싶으면 자기가 고수하고 치고 싶으면 고수한테 내가 50불 줄 테니까 한 게임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1시간 같이 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정식 코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수한테는 네. 거래를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 같으면은 네, 그런 건 음료수 있어요. 사주고 그런 거 있죠. 네, 어떤 거냐면 예. 이 사람의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으로 치자면 뭐 일부라든지 오픈 선수라든지 그 정도가 아니고 뭐 한 4부 자기보다 조금 잘 치는 수준. 그러니까 뭐 탑스핀을 걸 수 있을 정도 뭐 그런 기술이 있으면 예. 이제 못 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싶다 예. 뭐 그러면은 먼저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정도를 지불할 생각이 있다. 그럴 수 있냐? 네, 이런 기술을 배워보고 싶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한국 탁구 문화와 다른 게 한국 탁구는 고수하고 치고 나면 미안하고 뭔가 그 마음빛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음료수 사주고 네. 뭐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거래 관계로서 그것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런 면에 좀 다른 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은 한국은 동네 위주의 탁구 문화. 네. 미국은 그런데 이제 체육관에서 여러 지역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탁구를 치죠. 네. 인종도 보통 다양하고 인종도 스타일도 다양하고 이제 탁구장이 있는 곳도 있는데 네. 이제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걸 빌려서요. 예. 제가 이제 올해 초죠. 이제 미국을 잠시 다녀왔는데 예. 가족 행사 때문에 갔다 왔는데 이제 또 간 김에 또 탁구를 안 칠 수가 없죠. 라켓도 들고 가고 장비도 들고 와서 이제 찾아봤는데 많지가 않아요. 탁구를 칠 수 있는 곳이. 네. 그래서 이제 겨우 찾은 곳이 한 30분 정도 운전해서 간 곳인데 거기는 어땠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모든 사람 탁구 대회가 없어요. 이 탁구 치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다. 그래서 이제 그럼 탁구 대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저 창고에서 가져와야 돼. 네, 먼지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네. 그러면 탁구 대가 거기 많이 있는데 네.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뭐 초등학생 예. 전부 이렇게 가갖고 탁구 대를 하나씩 날라요. 그리고 그거 다 세팅을 하고 이제 골판지 같은 걸로 이제 벽을 만들죠. 그래서 공이 안 나가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도 너무 즐겁고 너무 그냥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탁구를 상설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하다가 네.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이 번갈아 쓰는 체육관인 것 같아요. 네. 그 뭐 유럽도 비슷하거든요. 유럽도 탁구 전용 체육관이라는 개념은 사실 드물어요. 네. 외국도 거의 드물고 네. 저희가 가는 티바에서는 탁구 전용 체육관이 있어요. 티바가 운영하는 탁구 네. 체육관이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클럽이 그 클럽이 있으면 그 클럽에서 축구도 있고 핸드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체육관 함께 쓰죠. 시간별로. 이 시간에는 핸드볼이 하고 네. 이 시간에는 네, 네, 배드민턴이 맞아요.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네. 아마 미국도 비슷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활성화가 덜 되었다는 말이 또 하나요? 일단은 굉장히 땅이 넓어요. 네. 네, 네, 맞아요. 땅이 그러니까 탁구장의 개수로 따지면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네, 네, 네. 이제 탁구를 치려면 이제 조금 운전을 해야 되고 그 반대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려면 먼 곳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미국은 탁구 치러만 30분 가는 게 아니고 슈퍼마켓도 30분 가야 돼. 그리고 개념이 뭐 달라 한국하고. 네. 한 3-4시간 운전하는 거는 네. 가까운 곳이고 당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라서 네. 네, 그런 거. 우리 입장에서 30분 탁구 치러 가면은 되게 멀잖아요. 그러죠. 네, 뭐라 미국은- 하지 않나요, 네. 집에서? 30분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근데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30분 운전해서 가는 거는. 예. 그 저희도 이번에 이제 가서 탁구를 미네에서 치고 싶은데 문제는 숙소에서 탁구장까지 가는 것도 문제예요. 네. 탁구장이 바로 옆에 없기 때문에 네. 독일도 그래요. 음. 독일도 클럽들로 돼 있어가지고 클럽 네. 체육관까지 가야 돼요. 네. 네. 근데 도시마다 클럽이 몇 개 없고 그 클럽은 회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방인이 가가지고 탁구를 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 티바에서 저희를 도와주니까 탁구를 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탁구 투어가 어려운 게 그런 면이에요. 저희가 그냥 간다고 불쑥 가서 네. 유럽의 탁구장들 저희가 가서 탁구 치겠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네.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가는데 투어는 별로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멤버십 제도가 다 돼 있는 거죠. 한국은 그냥 사실 그런 게 좀 느슨하죠. 네. 동네마다 탁구장이 있고. 네. 네. 한국 탁구 문화가 좋은 탁구 문화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탁구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탁구 선수를 하면은 어쨌든 코치로서 생계에도 네. 유지가 되고. 네. 네. 예, 그래서 열정만큼은 네, 정말 네. 뒤지지 않죠. 네, 그래요. 아주 한국 탁구는 여러 면에서 제가 볼 때 선진적인 탁구 문화를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저에 대해서도 물어보실 것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오스카님 그 닉네임이 닉네임. 네, 어떻게? 예, 제가 사실 라켓 이름도 오스카로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닉네임 오스카로 했는데요. 그 오스카라는 닉네임을 갖게 된 것은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오스카 쉰들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 유태인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태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스카라는 이름을 이제 택했는데 그 오스카 원래 뜻이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빛. 그리고 이제 뭐 영화에 나오는 그 뭐죠 영화 그 아카데미 영화상 그것도 이제 오스카 오스카란 말 쓰는데 어원을 살펴보니까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이름이 되게 흔하더라고요. 뭐 외국에 되게 흔해요. 이게 아프리카에도 있고 스페인가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글쎄요 그렇게 흔한 이름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내가 가진 이름을 네.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그게 유난히 이렇게 돋보여가지고 네. 잘 그렇게 들려요. 느낄 수, 네, 그렇게 느낄 수.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오스카인데 나도 오스카인데. 제가 탄자니아에서 온 친구를 아는데 그 친구 이름이 오스카여가지고 오스카 네. 오스카 이러고 만나고. 네. 네. 그리고 또 저기 지금 제가 그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자전거 사업 쪽으로 스페인에 저희 관련된 사람인데 그분도 오스카예요. 근데 제가 아는 오스카만 해도 지금 2명이나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오스카라는 이름은 그렇게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스카 라켓 자체가 윤홍기 선수가 써가지고 네. 진짜 오스카 라켓은 팬이 많죠. 그 넥시의 1세대 라켓인데 네. 오스카, 덱스터, 한니발 이런 라켓들은 지금도 계속 인기 있는 라켓들이에요. 네, 그렇죠. 저는 네, 그
처음에 예. 그 축구도 했었는데 예. 공을 차면은 예. 어떻게 하면 S자로 휘게 될까 하는 막 연구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 연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그 오스카님이 이제 이런 1세대인 오스카 라켓이라든지 예. 이런 탁구 용품을 예. 처음에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는지 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막 연구하는 스타일 아니 제가 연구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 그러거든요.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 탁구는 별로 연구를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탁구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탁구가 제가 막 열심히 쳐가지고 이겨야 되고 이런 입장이 아니니까 네. 탁구는 그냥 맘 편하게 즐기는 또 이제 몸 상태도 디스크 걸린 다음부터는 진짜 질탁 모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용품의 경우는 사실 제가 너무 의아했어요. 해외의 용품 브랜드들을 만나고 실제로 탁구 용품 업계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용품을 만드는지를 보고 나니까 왜 저렇게 연구를 안 하지? 저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라켓이 나올 텐데 왜 저 상태에 그대로 있지? 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막 대단한 생각하는 뭐 버터플라이라든지 뭐 이런 일본의 대표적인 회사들 있잖아요. 네. 뭐 니타쿠라든지 뭐 야사카라든지 다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죠. 네. 연구를 하겠지만은 제가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내놓은 제품을 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제가 대충 알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저는 진짜 잘 알죠. 근데 대부분 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시즌별로 이번에는 이렇게 제품을 내놔야 돼. 그래서 7겹 하나, 5겹 하나, 뭐 합판 하나, 그리고 뭐 히노키 라켓 몇 개. 네. 그러니까 시즌별로 내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조합하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여기서 네. 이거 바꿔가지고 이렇게 내놓고 뭐.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 현실성에 부딪히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이렇게 아니 아무 개발 안 해요. 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아무 개발하지 않고 시즌별로 제품을 내놓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운용을 해요. 올해는 이거, 내년에는 이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라켓 샘플을 만들고 그 샘플들을 스포 선수들이 있으니까 선수들한테 줘요. 네. 줘서 선수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 미세 조정 해가지고 내놓는 거죠. 네. 대다수의 브랜드들이 그래요. 네. 저는 실제로 이제 여러 브랜드들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공장들하고도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느냐라고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 라켓을 가지고 치열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샘플을 만들고 연구를 해서 내놓는 회사는 닥터 노이바우하고 넥시밖에 없다. 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넥시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라켓을 내놓기 위해서 보통은 제가 2년씩 붙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럼 2년에 하나씩만 내놓냐? 그건 아니에요. 네. 여러 개의 라켓들을 복수로 제가 다루니까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제품을 만들면서 그 제품의 보완책을 만들다 보면 제2, 제3의 라켓들이 나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 개의 제품들 테스트하면서 그게 이제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완성이 되면 하나씩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꺼번에 여러 제품들이 나와요. 어떨 때는 한 제품이 나오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젤로시라는 제품 만들고 젤로, 그 다음에 올람, 그 다음에 제트블레이드, 루비콘 이 4개의 제품은 사실은 거의 다 쌍둥이나 마찬가지예요. 4개의 제품들이 비슷한 성격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4개의 제품 만들면서요, 4개의 제품 만들면 3년 정도죠. 3년의 기간 동안에 제가 이 4개의 제품을 응용한 카본 라켓을 만들려고 라켓을 한 12자루 만들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카본 라켓이 안 나왔어요. 그 전에 이제 체데크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아크라시아 나오고 했지만은 못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카본 라켓을 만들고 싶으면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완성되지 않으면 저는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해외 용품 업체들은 완성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시즌별로 내놓고 만들어 놓고서 팔리면 살리고 안 팔리면 단종시키고. 저는 거기서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해외의 유명 브랜드들이 하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갔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동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일 큰 동기는 제가 티바의 에이전시였는데, 티바에서 히노키
그 카본 라켓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히노키 카본 라켓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야지 되겠다. 다른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게 사실 직접적인 계기가 되긴 했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계기는 왜 연구를 하지 않을까. 그 이번에 이제 제가 카리스 러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카리스 러버를 만들면서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생산 설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주 독창적이고 아주 새롭게 만들었다고 할지 않아요.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만들면 좋은 러버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다른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왜 이렇게 안 하지? 이게 저는 궁금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ESN에서 독일 러버들이 지금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표층을 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칼럼을 줄여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아무리 경도가 높은 표층을 써도요. 표층을 써도 두 개의 부분에서 약해지기 때문에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강한 구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카리스 H가 지금 엄청나게 좋은 러버거나 뭐 엄청나게 뭐 성능이 좋거나 이걸 떠나서요. 카리스 H 러버와 비슷한 러버는 이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방향이 벌써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기 전에는 ESN 러버뿐만 아니고 일본 회사들도 마찬가지. 일본 러버 회사들도 러버 성능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갔냐면 표층 소재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질로 경도가 낮은 소재로 바꿨어요. 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표층 소재를 그 화학적으로 부드럽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표층을 얇게 하고 칼럼까지 얇게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카리스 러버가 갖고 있는 질기면서 꽉 러버를 그러니까 공을 쥐는 듯한 그런 형태의 러버는 앞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상단기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은 것이 왜 그렇게 만들지라는 게 저는 오히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왜 넥시 러버를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셨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연구를 하지 않지? 왜 이런 방향을 하지 않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답답함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작할 때요. 사실 되게 많이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라켓 만들어가지고 신생 브랜드가 뭐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네,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제가 한다고 할 때 아마 저희 경쟁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타쿠닷컴이 시작을 했는데 자충수를 뒀구나. 이제 저 회사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다. 왜냐면 그 경쟁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그랬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런 위험한 일 왜 하지? 저거 저 힘들 텐데. 그랬는데 저는 되게 그때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넥시가 뭐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제가 다른 회사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계속해서 4세대까지 오면서 라켓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실험을 해서 어떤 단계 어려움들을 돌파했기 때문에요. 지금은 다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더 낮은 단계의 또 제가 버렸던 아이디어들을 다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갈 길이 되게 좁아요. 초창기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지만 지금은 제가 어떤 라켓을 만들어야 되는지 굉장히 분명하고 그것에 대한 감각도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요. 점점 더 영어로 하면 리니어하게 됩니다.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어떤 단선적으로 제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그 길로 쭉 가고 있는 중인 거죠. 넥시 라켓들이. 지금의 그런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나온 라켓 뒤에 계속 이제 추구해야 될 라켓 지금 나오는 라켓들은요. 제가 원하는 방향은 그거예요. 안정감과 또 회전과 또 파워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경우에는 타 용품사들은 그것이 트레이드 오프하다고 얘기해요. 한쪽이 뛰어나면 한쪽은 버려야 된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스피드가 빠르면 회전은 적고 회전이 많으면 스피드가 적고. 그런데 저는 항상 그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러려다 보니까 치열하죠. 그러려다 보니까 되게 많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회전은 나오는데 스피드가 안 난다. 그러면은
회전은 나오는데 스피드가 안 되는 그 군이 있어요. 이렇게 소재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두께라든지 감각이 있어요.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파워는 역으로 회전은 엄청 나오는데 스피드가 안 나온다. 또 그런 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버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넥시 라켓들은 두꺼운 라켓들은 별로 없어요. 6.5mm 이상 가는 라켓들은 거의 없어요. 예외적인 라켓이 이제 아크라시아죠. 그 루프 드라이브님이 아크라시아를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미 버렸거든요. 저는 두꺼운 라켓들을 안 만들기로 이미 버렸거든요. 그래서 공격형 라켓들은 일정 수준 내에서 좀 너무 두꺼우면 안 되고 그렇게 버린 것들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루프 드라이브는 사실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두꺼운 라켓 싫어해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것을 지나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아이디어. 오스카라든지 한니발 때 충분히 해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라켓들의 군에 대해서는 제가 흥미를 잃었어요. 그랬는데 아크라시아를 만들 때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아주 빠른 라켓을 해달라. 그래서 그때 예외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 또 몰라요. 또 이제 어떤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또 다시 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예외적인 라켓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되게 명확한 거죠. 넥시 라켓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이번에 이제 오즈 보시면서 많이 느끼실 텐데 회전, 파워, 감각 이런 것들을 다 잡아야 된다. 그걸 트레이드 오프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취하면 뭐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4세대에 와서는 어떤 것을 추구하냐면 파워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조금 더 직접적이에요. 2세대, 3세대는 조금 더 간접적으로 깊이 있게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는 면이 깊이 느껴지면 둔하기 때문에 더 세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감각이 오면 내가 세게 치지 않아도 이 라켓은 너무 감각이 좋기 때문에 그냥 다 해결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2세대, 3세대 라켓까지만 하더라도 사용자가 한 방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감각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잉카라든지 리썸이라든지 2세대의 리썸, 스파르타쿠스, 또 뭐 아마존 2세대의 라켓들은 아주 경쾌하지 않아요. 직접적이지 않고 감각이 많이 숨겨 있어요. 숨겨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칼릭스 2 그리고 카보드 이런 라켓들도요. 내가 세게 칠 때 감각이 명확한 거지 그냥 일반적인 스트로크를 할 때 보통 랠리를 할 때 아주 감각이 명확하지 않아요. 3세대에 가서는 그걸 조금 더 구분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점으로 만난 느낌? 내가 한 점으로 빡 때렸을 때 아주 호쾌하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4세대에 와서는 그거를 바깥으로 끌어냈어요. 지금 감각이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젤로 타면은 아주 끌림이 막 팍팍 느껴지고 그리고 올람 그러면 뭐 한 방 때리는 느낌이 쫙쫙 오고 그리고 뭐 루비콘 그러면은 내가 끌어올릴 때 확 끌어올리는 느낌이 확 나고 그리고 이제 오즈 같은 경우는 회전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바로 느껴져요. 공이 막 들러붙어요. 오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감각들을 끌어냈죠. 더 직접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4세대로 가면서 선, 면, 점 이런 얘기들을 막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완전 넥시가 산으로 간다. 자기만의 독특한 아집에 빠졌다. 뭐 추상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명료해요. 그것이 지나간 히스토리를 다 쫓아오신 분들은 제가 명료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고 지나온 히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갑자기 들으면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저는 굉장히 명료하고 지금도 그 명료한 선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 오즈 같은 것도 오즈의 펜홀더와 쉐이크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 펜홀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방 탁구라는 개념을 많이 추구를 했고 그리고 오즈의 쉐이크핸드 버전은 사실은 4세대 버전이거든요. 오즈의 중템 버전은 사실 4세대가 아니고 3세대 버전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한방 위주의 플레이 근데 오즈의 4세대는 감각을 직접적으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구조지만은 약간의 형상을 변경시킴으로써 감각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썼죠. 지금은 이제 다음번 라켓을 뭘 만들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지금도 다음 라켓은
꼭 한번 시타를 해가지고 예, 예. 이제 보니까 예. 안정성, 회전량, 예. 파워 예. 거기다가 손에 대한 감각까지 예. 이런 걸 다 추구하시는 놓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네. 놓칠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제가 좀 어려워진 건 있어요. 이전의 라켓보다도 못한 라켓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타 회사처럼 네, 네. 조합으로 네, 해서 네. 이제 나갈 수 그러니까 있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라켓을 내놓든지 이 라켓이 어떤 유니크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 차별화된 그러니까 다른 라켓보다 더 좋을 필요는 없어요. 네. 꼭 더 좋은 라켓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라켓 자체의 고유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가치가 다른 라켓들에 비해서 비교해서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오지가 루비콘보다 더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루비콘은 루비콘다운 강한 한방도 있고 끌어올렸을 때 잘 끌어올려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근데 오즈는 오즈만해 공이 늘려붙는 듯이 굉장히 회전이 많이 먹고 감각이 우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두 개가 다르면서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루비콘을 만들고 나서 오즈를 만드는데 오즈는 루비콘에 비해서 다 멍청하다, 다 부족하다. 그런데 이름은 오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넥시가 조금 더 제품 텀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더 좋은 라켓을 만들기가 더 어렵고 네. 아무래도 이때까지 취합하신 데이터를 예. 바탕으로 또 더 좋은 거를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되기 보니까 때문에 텀이 좀 더 길어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장인 정신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탁구계에서 네. 정말 한 분 있을까 말까 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저한테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가 안 돼야 된다는 거. 네. 이게 제가 만약에 부담. 그러니까 예 내가 언제까지 라켓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제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또 궁금한 게 예. 또 저도 연구를 좋아하고 예. 이제 오스카님도 너무 연구를 좋아하시는데 이 짱구공들 예. 저는 이제 탁구를 저는 제가 실력이 굉장히 부족한 줄 알았어요. 음. 공이 이렇게 똑바로 오다가 테이블을 맞고 오른쪽으로 튀고 왼쪽으로 튀고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내 앞에 라켓이 공이 와야 되는데 네. 자꾸 제가 못 맞추는 거예요. 저는 참 내가 못하는구나 그랬는데 예. 이게 짱구 공이라서 그런 근데 경우가 있더라고요. 화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아니,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아니,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게 아니라 저도 네. 짱구공 만나서 네. 네. 0대 11로 졌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2세트부터는 이제 해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이제 골라서 이제 네. 했던 적이 있어요. 아. 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이지를 짱구공이 툭툭 튀어나가 버리니까 아. 네. 안 맞아요, 안 맞아. 어. 0대 11로 졌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네. 예. 공을 굉장히 이제 많이 만들어서 네. 탁구 이제 치시는 분들이 공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뭔가 방법이 없을까? 공 얘기는 사실 좀 디테일하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더는 막 하는데 그만큼 공장에서 충분히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네. 뭐 더 어려운가요? 공도 더 비싸졌는데. 일단은 지금 이음매 있는 공과 이음매 없는 공의 차이가 있는데 이음매에 있는 공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조상 짱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음매 부분이 한 반구가 다른 반구의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들어간 만큼 뭔가 이렇게 안에 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짱구가 나오는 예. 거구나. 그게 접합이 네. 일정하게 다 되지 않고 네. 안에 들어간 부분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네. 짱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공을 굴려가지고 좋은 공만 골라서 넣고 나쁜 공은 연습공으로 쓰고 네. 이렇게 했거든요. 비율을 맞춰가지고. 근데 지금은 생산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공을 만드는 회사가 더 있다면 그렇죠. 수요를 맞출 수 있. 지금 이제 설비의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그 이음매가 없는 공이 네. 더 이제 짱구율이 더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네. 근데 이음매가 없는 공의 경우는 지금 공장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그 특허를 갖고 계신 분이 원래 네. 장난감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특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그걸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그게 아니고
특허 기술이라서 못 쓰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 이음이 없는 공을 만드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어. 지금 재밌는 게 정말 재밌네요. 예. 스티가 회사 담당자도 모르고 오. 티바 담당자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오. 오스카님 한번 아. 같이 연구해 보실래요? 제가 그 플라스틱 가지고서 공을 만드는 방식을 여러 가지를 다 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그 그러니까 이런 공 안에 네. 공 안에다가 녹을 수 있는 재질을 넣고 그거를 막 회전을 시키면서 네. 돌리면 그거 녹을 수 있는 재질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붙는 거죠. 눌러붙는 거죠. 네. 그럼 이음이 없는 공이 나올 거다. 네. 몰드를 딱 떼면 네. 사실 그렇게 하면요 그 공 안쪽이 매끄러워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무게가 안 맞으면은 오도토들하고. 네. 그게 짱구가 네. 될 수. 근데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음이 없는 공을 보면 안쪽이 매끄럼하고 양쪽에서 눌러서 만든 게 분명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두 개의 몰드 사이에서 넣어서 찌는 건데 그러려면은 그 몰드를 잇는 이음 뭔가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공에 어딘가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네. 구멍이 없어요. 공을 아무리 깨봐도 안에 뭔가 이어붙인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몇 명의 외계인이 거기 가서 만들고 있지 않은가. 네. 근데 외계인을 좀 더 많이 잡아야 돼요. 외계인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공 생산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음에 없는 공의 경우는 네. 수량을 못 채우고요. 네. 이음에 있는 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음에 있는 공의 경우도 불량률이 엄청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합구를 충분히 못 만들어요. 네. 네. 그 최근에 이제 이음에 있는 공의 경우는 그 소재를 ABS로 바꿔가지고 ABS 소재로 해서 더 좋은 공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공 관계자들을 만나 보니까 소재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감각적인 면에서는 뭐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짱구율의 경우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음에 있는 공이 짱구를 줄이고 또 일단 깨지는 문제는 해결 불가능. 네. 왜냐면 이음매가 있으면 네. 어디선가 탁 타격이 갔을 때 네. 이음매 부분에서 그 타격이 멈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음매 부분은 두 겹이기 때문에 거기가 깨지는 않는데 네. 이음매까지 가서 거기 타격이 멈추기 때문에 이음매 주변에 공이 타구가 되면 잘 깨져요. 네. 왜냐면 공에 타격이 갔을 때 그것이 다른 부분까지 전달돼야 되는데 이음매에서 딱 멈춰버리잖아요.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음매가 있으면 일단은 잘 깨져요. 그거는 이제 고칠 수 없는 부분인데 짱구율은 개선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개선하냐면 공을 많이 굴려서 짱구가 아닌 공만 선택해서 담으면 되는데 네. 문제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를 수 여력이 없어요. 지금은. 네. 그러다 보니까 짱구의 문제는 앞으로도 좀 더 걸릴 것 같다. 일단 외계인을 몇 마리 더 잡아서 이음이 없는 공을 더 밀려야 되고.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네. 시합구를 네. 많이 사서 네. 그걸 다 굴려본 다음에 네. 짱구가 아닌 것과 짱구인 것을 구분해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 네, 현실적으로는 생각이 좀. 지금은 원가도 비싸고요. 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정말. 그러니까 공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골라서 그러니까 골라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셔요. 공이 되게 싼데 저희가 비싸게 받는 줄 알고 계시는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공장이 네. 공장 자체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네. 공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요 사실 군소업체들도 있었어요. 군소 공장들. 네. 네. 그러니까 연습구 같은 경우는 군소 공장들에서 소화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뭐 공을 이음매 없는 공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 네. 그러시면 사업을 하시면 대박이 답니다. 솔깃한데요. 무아지경님 지금 하세요. 네, 지금 다른 말도 그러면 없어요. 결혼해도 탁구 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방법인 건가요? 저도 결혼하고 탁구 치기 위해서 네. 아내한테 제가 탁구장을 참 다니고 있는데 네. 아내가 이제 왜 이렇게 탁구 치느냐 그래서 제가 사업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구상하고 있다. 맞아요. 네. 일단 공장을 만드세요. 그래서 공을 만들기 시작하면 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방송에서 대단히 위대한 일이 정말 그런 거 많은 같아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많은 경쟁자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네, 근데 그렇겠죠. 지금 공 시장은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네. 공급을 충당할 수 없을 거예요. 공이 정말 귀한 거네요. 지금 귀해요. 정말 귀한 거네요. 잘못 맞아갖고 한 번 깨지면 너무 속상해요. 네.
너무 비싸가지고. 네, 근데 아니, 저는 좀 부수가 높아서 좀 네. 내놓는 경우가 좀 덜해서. 원가가 높기 때문에 네. 가격 낮추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짱구건 아니건 공을 구하기가 자체가 어렵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그래도.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그래요. 저희 넥시공도 지금 다 품절됐거든요. 네. 품절됐는데 네. 제가 공장에 오더를 해도요. 대기 상태예요. 오더는 꽤 오래 전에 했어요. 근데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 올해 특히 더 그래요. 지금 이제 과거에 이음매 없는 공을 만들지 않았던 브랜드들이 네. 이제 깨지는 문제 때문에 이음매 없는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네. 다 지금 오더가 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지금 넥시공도 지금 품절 상태인데요. 어쨌든 뭐 넥시공은 유니크한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시장은 확보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수요문에서 공급이 못 따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40분이 넘어가네요. 이제 저녁 먹어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배가 고파오네요. 그러게요. 네. 좀 얘기가 길었는데 중요한 얘기들 많이 했는데 얘기가 길어서 안 되실까 봐 걱정되고 정말 많은 얘기를 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예,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게 나눈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제가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그래요. 오늘 아무튼 너무 재밌는 얘기, 즐거운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칠까요? 저는 네. 지금까지 오스카였고요. 예, 무아지경이었습니다. 천하선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